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충격적입니다. 20년간 완벽한 시어머니로 살아온 한 여성의 숨겨진 과거, 그리고 그 진실을 알게 된 며느리가 마주한 끔찍한 현실입니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송미영 씨, 45. 결혼 20년 차 전업주부입니다. 남편과의 사이에서 두 아이를 키우며 시어머니 박수님 씨와 함께 3대가 한 집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겉보기에는 정말 완벽한 가정이었어요. 75세의 시어머니는 동네에서도 소문난 모범 시어머니였습니다. 며느리에게 간섭하지 않고 손자 손녀들 뒷바라지도 완벽하게 해주시고 집안일까지 척척 도맡아 하시는 분이었죠. 미영 씨 역시 그런 시어머니가 너무 고마웠습니다. 친구들이 시댁 얘기로 힘들어할 때면 자신이 얼마나 복받은 며느리인지 새삼 깨달곤 했어요. 하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이상한 일들이 하나둘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는 시어머니의 외출이었습니다.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정확히 오후 2시에 나가서 5시에 돌아오시는 패턴이 20년간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었어요. 어디 가시냐고 물어보면 친구 만나러 간다고만 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시어머니 방에서 가끔 들리는 전화 통화였습니다. 밤 11시가 넘어서도 누군가와 긴 통화를 하시는데 목소리 톤이 평소와 완전히 달랐어요. 차갑고 날카로운 마치 다른 사람 같은 목소리였습니다. 세 번째는 돈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외에는 수입이 없다고 하셨는데 가끔 고액의 현금을 들고 오시는 걸 목격했거든요. 한 번은 봉투에 든 500만 원짜리 다발을 보았을 정도였어요. 어머니, 혹시 어디서 일하세요? 미영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을 때 시어머니의 반응이 묘했습니다. 아니야, 며느리야. 그냥 옛날에 저축해둔 걸 조금씩 찾아 쓰는 거야. 마지막으로 가장 이상했던 건 시어머니의 과거 얘기였습니다. 20년을 함께 살면서도 시어머니의 젊은 시절에 대해서는 거의 아는 게 없었어요. 사진도 거의 없고 친척들 얘기도 나오지 않았죠. 혹시 다른 가족분들은 안 계세요? 다 돌아가셨어. 나 혼자 남았지. 항상 같은 대답이었습니다. 하지만 제사나 기일 같은 걸 지내는 모습도 본 적이 없었어요. 미영 씨는 점점 의문이 커져만 갔습니다. 20년간 함께 살아온 시어머니에 대해 아는 것이 너무 없다는 사실이 말이죠. 의심이 시작되면 모든 것이 달리 보이는 법입니다. 미영 씨는 시어머니의 행동 패턴을 자세히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화요일 오후 2시 시어머니가 외출 준비를 하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화장도 진하게 하시고 옷도 나이에 비해 세련되게 입으셨죠. 어머니, 오늘도 친구분 만나러 가세요. 응, 그래. 저녁 전에 돌아올게. 하지만 이번에는 미영 씨가 몰래 따라가 보기로 했습니다. 아이들이 학교에 간 사이 조심스럽게 시어머니 뒤를 따랐어요. 시어머니는 버스를 타고 시내로 향했습니다. 도착한 곳은 고급 오피스텔이었어요. 친구 만나러 온다더니 왜 오피스텔에? 미영 씨는 1층 로비에서 기다렸어요.
약 3시간 후 시어머니가 내려왔는데 뭔가 만족스럽다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더 이상한 건 시어머니가 나올 때 젊은 남자와 함께였다는 것입니다.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시어머니에게 정중하게 인사하는 모습을 목격했어요. 여보, 어머니 친구분들 중에 남자분도 계셔. 남자친구. 왜? 엄마가 뭐라고 하셨어? 아니야. 그냥 궁금해서. 남편은 별 관심 없어 보였어요. 며칠 후 금요일에도 똑같은 곳으로 가는 것을 확인했어요. 이번에는 더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나올 때 손에 두꺼운 돈 봉투를 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미영 씨는 상상하기도 싫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시어머니의 전화 통화를 엿들어 봤습니다. 네, 이번 주도 잘 부탁드려요. 네, 돈은 현금으로 준비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다음 주에는 새로운 분이 오신다고요? 알겠습니다. 통화 내용이 심상치 않았어요. 75세 할머니가 무슨 사업을 한다는 건지. 미영 씨는 인터넷으로 그 오피스텔을 검색해 봤습니다.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어요. 그 건물에는 각종 상담소와 마사지샵, 그리고 은밀한 서비스 업체들이 입주해 있었던 것입니다. 미영 씨의 의심은 며칠 뒤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 확신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충격적이었어요. 우연히 시어머니의 핸드폰을 보게 된 것입니다. 시어머니가 샤워하러 가시면서 거실 테이블에 놓고 간 핸드폰에서 문자 알림이 울렸거든요. 수님 이모 오늘 3시 약속 맞죠? 준호가 많이 기다리고 있어요. 이모, 준호, 미영 씨는 손이 떨렸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연락처 목록이었어요. 준호 25세, 민석 28세, 상우 31세, 영진 35세. 모두 젊은 남자들의 이름과 나이가 적혀 있었어요. 그리고 각자의 이름 옆에는 금액이 적혀 있었습니다. 준호 -50만 원, 민석 -70만 원. 75세 시어머니가 정말로 그런 일을 하고 있다니. 대화 내용을 더 살펴보니 상황은 더욱 심각했습니다. 이모 저 다음 달부터 군대 가야 해서 못 만나요. 그래? 그럼 친구 한 명 소개해 줄 수 있니? 이모가 외로우니까. 네, 제 동생이 있는데 20살이에요. 소개해 드릴까요? 미영 씨는 구역질이 날 것 같았습니다. 20살. 자신의 아들보다도 어린 나이잖아요. 그날 저녁 시어머니가 외출해서 돌아왔을 때 미영 씨는 평정심을 유지하기 힘들었어요. 어머니, 오늘 친구분들 어떻게 지내세요? 응, 다들 건강하더라. 젊은 친구들이라 활기가 넘쳐. 젊은 친구들. 그 말이 이제는 다르게 들렸습니다. 며칠 뒤 더욱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큰아들 민준이가 학교에서 이상한 얘기를 듣고 온 것입니다. 엄마, 우리 할머니 유명하신가 봐. 뭐가? 친구가 그러는데 자기 형이 할머니 같은 분과 만난다고 하더라고. 수님이라고 불리는 분이래. 미영 씨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동네에서도 소문이 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게 무슨 소리니? 잘 모르겠어. 그냥 형이 용돈 많이 번다고 자랑하더라고. 아이들까지 피해를 볼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미영 씨는 며칠간 계획을 세웠습니다. 시어머니와 대화하기 전에 확실한 증거를 더 모아야 했어요. 다음 화요일 시어머니가 외출한 사이 방을 수색해 봤습니다.
옷장 깊숙한 곳에서 화려한 속옷들과 향수, 각종 약품들을 발견했어요. 더 충격적인 건 작은 수첩이었습니다. 3월 15일 준호 2시간 50만 원. 3월 18일 민석 3시간 80만 원. 3월 22일 상우 1시간 30만 원. 상세한 가계부였습니다. 한 달 수입만 해도 300만 원이 넘었어요. 그날 저녁 시어머니가 돌아왔을 때 미영 씨는 차분하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저랑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무슨 얘기? 진실 얘기요. 시어머니의 표정이 순간 굳었습니다. 미영 씨는 핸드폰을 꺼내서 오피스텔 사진을 보여줬어요.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에 여기 가시잖아요. 그리고 젊은 남자들과 만나시고. 시어머니가 말이 없었습니다. 어머니, 왜 이런 일을 하세요? 돈이 필요하시면 저희가. 필요해서? 시어머니가 갑자기 웃었습니다. 미영 씨가 20년간 본 적 없는 차가운 웃음이었어요. 필요해서 하는 게 아니야, 얘야. 그럼 왜요? 좋아서 즐거워서. 미영 씨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75살이라고 인생이 끝나는 건 아니거든. 나도 여자야. 젊은 남자들이 나를 원할 때 그 기분을 아니? 하지만 어머니, 이건 뭐가 잘못된 거야? 서로 원하는 걸 주고받는 건데. 시어머니의 목소리에는 전혀 죄책감이 없었어요. 그 순간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남편이 퇴근한 것이었어요. 나왔어. 근데 분위기가 왜 이래? 미영 씨는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이제 말해야 할 때였어요. 여보, 앉아봐. 중요한 얘기가 있어. 뭔데? 어머니가 젊은 남자들과 만나서 돈을 받고 있어. 남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뭔 소리야? 정말이야. 증거도 있어. 미영 씨가 사진들을 보여주자 남편의 표정이 점점 변했어요. 엄마, 이게 정말이에요? 시어머니는 태연했습니다. 그래, 정말이다. 왜 이런 짓을 하세요? 짓? 뭐가 짓이야? 나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을 뿐이야. 남편이 머리를 감쌌습니다. 엄마, 이건 아니잖아요. 우리 체면이 말이 아니에요. 체면? 체면이 뭐가 중요해? 나는 행복하단 말이야. 시어머니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20년간 숨겨온 본성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어요. 남편 진수는 며칠간 말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전혀 개의치 않았어요. 이제 숨길 필요도 없으니까 편하다. 화장을 더 진하게 하고 옷차림도 더 화려하게 바꿨습니다. 어머니, 제발 그만하세요. 동네에서 뭐라고 할까봐. 미영 씨가 애원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 나는 내 인생을 살 거야. 더 심각한 건 시어머니가 아예 집으로 남자들을 데려오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어느 날 오후 미영 씨가 장을 보고 돌아왔는데 거실에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젊은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분은 누구세요? 아, 내 친구야, 준호라고 해. 준호라는 청년은 미영 씨를 보고 어색하게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어머님, 미영 씨는 기가 막혔습니다. 자신보다 20살은 어려 보이는 남자가 어머님이라고 부르다니. 준호야, 우리 방으로 가자. 시어머니가 그 청년의 손을 잡고 방으로 들어가려 할 때 마침 학교에서 돌아온 딸 지은이가 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할머니, 저분은 누구예요?
아, 지은아 할머니 친구야. 친구가 왜 할머니 손을 잡고 있어요? 지은이의 순진한 질문에 미영 씨는 당황했어요. 지은아, 방에 들어가서 숙제해. 근데 엄마, 그 오빠 우리 학교 선배 같은데. 3학년 김준호 선배 맞죠? 김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아요. 미영 씨는 현기증이 났어요. 자신의 딸과 같은 학교를 다니는 학생을 시어머니가 집에 데려온 것입니다. 어머니, 이건 정말 아니에요. 뭐가 아니야? 준호는 성인이야. 하지만 제 딸과 같은 학교를 다니는 학생이잖아요. 그때 또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중학생 아들 민준이가 친구와 함께 들어온 것이었어요. 준호 형. 엄마, 준호 형이 왜 우리 집에 와 있어요? 민준이의 친구가 반가워하며 인사했습니다. 안녕, 정민아. 모든 게 엉망이 되어버렸어요. 동네 아이들까지 시어머니의 고객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민준이가 순수하게 물었습니다. 미영 씨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어머니, 당장 나가라고 하세요. 왜? 나는 내 집에서 내 손님을 맡고 있는 거야. 손님이요? 돈 받고 파는 게 손님이에요?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아이들이 상황을 이해하기 시작한 것 같았어요. 할머니, 돈을 받는다고요? 지은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은아, 방에 들어가. 미영 씨가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어요. 모든 진실이 아이들 앞에서 드러나 버린 것입니다. 나는 잘못한 게 없어. 시어머니가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나도 살 권리가 있고 행복할 권리가 있어. 누가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 그날 저녁 집안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아이들은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남편 진수는 술을 마시며 한숨만 쉬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지은이가 학교에 가지 않겠다고 했어요. 엄마, 나 학교 못 가겠어. 어제 준호 선배가 우리 집에 있었던 거 애들이 다 알 것 같아. 어떻게 얼굴을 들고 다녀? 미영 씨는 가슴이 무너졌어요. 결국 아이들까지 피해를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뜻밖의 인물이 집에 찾아왔습니다. 경찰입니다. 신고가 들어와서 왔는데요. 미영 씨는 깜짝 놀랐어요. 누가 신고를 한 걸까요? 무슨 신고인가요? 미성년자 대상 성매매 신고입니다. 이 집에서 고등학생과 부적절한 관계가 있었다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순간 집안이 얼어붙었어요. 김준호는 만 18세 미성년자였던 것입니다. 동행해 주시죠. 경찰이 말했을 때 시어머니가 미영 씨를 쳐다봤어요. 너 신고했니? 저는 아니에요. 그럼 누가? 그때 뒤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제가 했어요. 중학생 아들 민준이가 서 있었어요. 더 이상 못 보겠어서요. 우리 가족이 이상해지는 것 보기 싫었어요. 할머니가 예전 할머니 같지 않아요. 그리고 누나도 학교 못 가고 이건 아니잖아요. 민준이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경찰서로 끌려간 후 진짜 충격적인 진실이 밝혀지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담당 형사가 미영 씨에게 전화를 걸어왔어요. 박순희 씨의 진짜 나이는 75세가 아닙니다. 실제 나이는 63세고 진짜 이름도 박순임이 아니에요. 김영자가 본명입니다. 미영 씨는 의자에서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그럼 지금까지 네. 12년간 가짜 신분으로 살아온 거죠.
박수님이라는 사람은 12년 전에 죽은 사람입니다. 형사가 서류를 보여주며 설명했어요. 김영자 씨는 원래 다른 지역에서 비슷한 일을 하다가 문제가 생겨서 도망친 겁니다. 그때 혼자 사는 박수님 할머니 집에 들어가 살면서 그분이 돌아가신 후에 신분을 바꿔친 거예요. 그럼 저희는 지금까지 완전히 모르는 사람과 함께 산 건가요? 그렇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이 여자가 전문적으로 이런 일을 해왔다는 겁니다. 형사가 더 많은 자료를 꺼냈어요. 전국 각지에서 비슷한 수법을 써왔어요. 혼자 사는 노인 집에 들어가서 신분을 바꾸고 그 집 가족들을 이용해서 자신의 사업을 확장하는 거죠. 사업이요? 내 단순한 성매매가 아니라 조직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이었어요. 온라인 카페도 운영하고 다른 지역 여성들과도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미영 씨는 현실감을 잃었어요. 20년간 함께 살았던 시어머니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다니. 그럼 저희 남편은 아무것도 몰랐던 건가요? 형사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그것도 조사 중입니다. 하지만 전혀 몰랐을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왜요? 김영자 씨가 이 집에 온 시기와 사모님과 결혼한 시기가 거의 비슷해요. 그리고 남편분 명의로 된 통장에도 의심스러운 입출금 내역이 많고요. 미영 씨는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설마 남편도 공범이었던 건 아닐까요? 집으로 돌아와서 남편을 추궁했습니다. 여보, 정말 몰랐어? 뭘? 어머니가 가짜였다는 걸,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다는 걸. 진수의 얼굴이 굳었어요. 나도 최근에 이상하다고 생각했어. 최근에? 언제부터? 몇 년 전부터 엄마가 예전과 다르다는 느낌이 들었어. 하지만 설마 다른 사람일 줄은. 진수가 머리를 감싸 쥐었어요. 그럼 진짜 어머니는 어디 계세요? 모르겠어. 12년 전쯤부터 기억이 없어. 그때 엄마가 많이 아프셨는데 점점 더 끔찍한 진실이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진짜 시어머니는 12년 전에 이미 세상을 떠났고 그 자리를 완전히 다른 사람이 차지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짜 시어머니와 20년간 함께 살면서 두 아이까지 낳은 것이었어요. 김영자, 아니 가짜 시어머니가 구속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재판에서 그녀는 12년간의 신분 도용, 성매매 알선, 그리고 사기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어요. 하지만 미영 씨 가족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습니다. 가장 힘들어한 건 남편 진수였어요. 12년 전 진짜 어머니가 돌아가신 걸 알고도 제대로 장례를 치르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시달렸거든요. 미영아, 나는 정말 몰랐어. 엄마가 많이 아프시다가 갑자기 좋아지셨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다른 사람이었다니? 진수는 며칠간 잠도 못 자며 괴로워했어요. 실제로 2005년경부터 어머니의 성격이나 말투가 조금씩 바뀌었다는 기억이 났거든요. 여보, 당신 잘못이 아니야. 그 여자가 너무 교묘했던 거야. 하지만 진수의 죄책감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어요. 아이들도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특히 지은이는 한동안 학교에서 따가운 시선을 견뎌야 했어요. 엄마, 애들이 계속 우리 할머니 얘기를 해요. 인터넷 뉴스에도 나왔다면서. 지은아, 조금만 참아. 시간이 지나면 다 잊어버릴 거야. 다행히 민준이는 의외로 담담했어요. 엄마 나는 후회 안 해요. 신고한 것.
그때 안 했으면 더 큰일 났을 거예요. 오히려 13살 아이가 어른들보다 더 현명했습니다. 몇 달 후, 미영 씨 가족은 이사를 결정했습니다. 더 이상 그 동네에서는 살기 힘들었거든요. 새 집으로 이사하는 날, 미영 씨는 마지막으로 시어머니, 아니, 김영자의 방을 정리했습니다. 그런데 벽장 구석에서 낡은 편지 한 통을 발견했어요. 편지는 진짜 박수님 할머니가 쓴 것이었습니다. 돌아가시기 며칠 전에 쓰신 것 같았어요. 진수야, 엄마가 먼저 가서 미안하구나. 미영이한테 잘해주고 아이들 건강하게 키워라. 엄마는 항상 너희를 사랑한다. 진수가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진짜 어머니의 마지막 메시지였거든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몰라봐서. 새 동네에 정착한 지 6개월 후, 미영 씨 가족은 조금씩 평범한 일상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지은이는 새 학교에서 친구들도 사귀고, 민준이는 여전히 밝고 씩씩하게 지냈어요. 진수도 새로운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며 가족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가끔씩 미영 씨는 생각했어요. 12년 동안 완전히 다른 사람과 함께 살면서도 모르고 지낸 자신이 바보 같다고. 그리고 진짜 시어머니에 대한 미안함도 사라지지 않았죠. 어느 날 저녁, 온 가족이 함께 식사하고 있을 때 지은이가 물었어요. 엄마, 우리가 속은 게 바보 같은 거야? 아니야. 지은아, 사람을 믿고 산다는 게 바보 같은 건 아니야. 다만 조금 더 조심해야 한다는 걸 배운 거지.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살아야 해요? 민준이의 질문에 미영 씨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진실하게 살자. 우리는 속이지도 말고, 너무 쉽게 속지도 말고. 1년이 지난 지금 미영 씨 가족은 새로운 시작을 했습니다. 상처는 남았지만 그 상처를 통해 더 단단해졌어요. 가끔 뉴스에서 김영자의 후속 소식이 나올 때마다 복잡한 마음이 들지만 더 이상 그 악몽에 사로잡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미영 씨는 아직도 궁금합니다. 김영자는 왜 하필 자신들 가족을 선택했을까? 그리고 12년간 가족 노릇을 하면서 정말 아무런 감정이 없었을까? 어쩌면 그 답은 영원히 알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제 진짜 가족끼리 진실되게 살아간다는 것이겠죠.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12년간 완전히 다른 사람과 가족으로 살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과연 그 시간들을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흥미진진한 실화를 들려드리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 또 충격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